질문 있나요? 유제 3번. 자, 유제 3번을 보겠습니다. 유제 3번은 0, 1, 2, 5, 7 이렇게 적혀있는 5장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5의 배수네요. 5의 배수. 그지? 여러분 5의 배수면 어느 자리만 보면 끝나요? 1의 자리만 보면 되죠. 맨 끝에 자리. 맨 끝에 자리가 얼마 또는 얼마면 되죠? 0으로 끝나거나 5로 끝나면 무조건 5의 배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5의 배수를 만든다는 것은 자, 이렇게 해놓고 0으로 끝나는 수하고, 그죠? 0으로 끝나는 수하고 그 다음에 5로 끝나는 수하고 이렇게 두 종류를 세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0으로 끝난다 라고 하면은 0 카드를 여기다 딱 써버린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1, 2, 5, 7이라는 4장의 카드가 있죠. 이 4장의 카드를 요 두 자리에다가 지금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죠. 1, 2, 5, 7을. 그치? 자, 그럼 성현아, 4장의 카드를 요 자리와 요 자리에다가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요 자리에다 일단 배열을 하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1, 2, 5, 7 중에 한 장을 썼죠? 그럼 요 자리를 채우는 건 3가지. 그러니까 결국 0으로 끝나는 숫자는 우리 몇 개 만들 수 있어? 12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12가지. 자, 재훈아, 두 번째 경우는 5카드를 여기다 썼어요. 맞니?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카드가 지금 5카드 썼으니까 0, 1, 2, 7이라는 4장의 카드가 있죠. 이 4장의 카드로 요 두 자리를 지금 채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재훈아? 요 자리에는 근데 누구가 올 수 없죠? 누구? 0이 올 수 없어. 그럼 여기 몇 가지야? 3가지야, 3가지. 그럼 여기 채우는 거. 여기도 3가지. 0이 올 수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요거 5로 끝나는 숫자는 우리 몇 개 만들 수 있다? 9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미주야, 이 문제의 답은 총 몇 개다? 21가지, 그쵸? 마지막에 요거 12가지랑 9가지는 더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21개의 5의 배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또 148, 149의 질문 있나요? 4번, 옆에 거. 네, 4번 볼게요. 자, 4번은 평행한 두 직선 LM 위에 7개의 점이 있는데 3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라는 건 점을 몇 개 뽑아야 되지? 3개 뽑아야 돼. 근데 우리한테 점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총 7개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7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주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선택을 할 때 가연아, 선택을 할 때 순서가 지금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삼각형 만들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7개 중에 3개를 순서 없이 뽑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계산을 어떻게 했었더라? 성현이가 해볼까? 7개 중에 3개를 순서 없이 뽑는다. 나누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쵸? 순서 깨트리는 거. 자, 그러면 3, 2, 1이 요거랑 이렇게 약분될 테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몇 가지가 돼요? 35가지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 35가지가 지금 이 문제의 답이야 아니야, 지민아? 답이 아니지. 답이 아닌 이유는? 그렇지.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다. 그때 요 7개 중에서 3개를 연결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답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7개 점 중에 아무거나 3개를 뽑아도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치? 7개 중에 3개만 뽑으면 끝인데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치? 뭐 예를 들면 내가 요 점 뽑고 요 점 뽑고 요 점 뽑았다.
이거 3개 가지고 삼각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35가지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뺄 건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는 방금 본 것처럼 내가 뽑은 3개의 점이 전부 다 L이라는 요 직선 위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다시 말하면,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세 점이 모두 직선 L 위에 있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계산하면 되잖아. 세 점을 전부 다 요거 위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는 점이 5개 있으니까 이 상황은 이거네요. 5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없이 뽑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미주야, 이거 계산 어떻게 해?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오케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은 60을 6으로 나누니까 몇 가지야? 10가지. 그러면은 재훈아, 35가지에서 10가지를 어떻게 줘야 될까? 우리가 지금 이 찾은 10가지는 뭐였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10가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빼야죠. 그러면 25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151쪽에 질문 있을까요? 1-2 이거, 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자, 여러분이 다 써버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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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앞, 뒤, 앞, 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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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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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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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뒤, 뒤. 끝났잖아. 그치?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이게 몇 가지야, 성현아? 8가지야. 그치? 그럼 그 중에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 중에 뭐가 있죠? 요 메뉴에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럼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라 그래야 돼? 전체 8가지 중에 모두 앞면 나오는 경우에서 한 가지니까 8분의 1이 확률인 거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 뒷면이 2개 나온 것이 이 중에 몇 개 보여, 지금? 3개요. 앞면이 하나, 뒷면이 2개니까 이렇게 3개죠. 그쵸? 이렇게 3개. 그러면 그럴 확률은 뭐라 그래야 돼? 8분의 3 하면 되겠지. 그죠? 동전을 3개 던졌다. 그럼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촥 8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151가지 질문. 그리고 여러분, 확률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뭐였죠? 확률 얼마였지? 0이었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이 0이었고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럼 확률이 1이었죠. 네, 그리고 모든 확률은 0이랑 1, 요 사이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훈아, 듣고 있어? 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건 뭐? 무조건 일어나는 거? 1, 그쵸? 자, 그러면 152쪽, 153쪽에 질문 있나요? 오른쪽에? 네, 153쪽에 2-1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미주야,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36가지. 자, 36가지 깔아놓고 36가지 중에서 A에서 나온 게 X고 B에서 나온 게 Y인데 3X 더하기 2Y가 12보다 작은 경우를 찾는 거야, 우리는. 하나씩 찾는 거죠. 자, 지훈이가 해볼까? X가 1일 때부터 생각해볼게, 지훈아. X가 1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3이잖아, 그지? 그러면 3을 넘기면 2Y가 얼마보다 작다는 거죠? 9보다 작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y 값들은 뭐가 있겠어요? 하나씩 불러줘. 1, 2, 3, 4.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x가 1일 때 y 값이 요거니까 우리는 지금 몇 개의 순서쌍을 찾은 거야? 4개를 찾은 거야. 4개. 1,1, 1,2, 1,3, 1,4. 네 가지 찾았죠? 자, 네 가지. 자, 더하기. 이번엔 x가 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x가 2면은 얘가 6이 되거든요. 이거 6이 되니까 자, 6을 넘겨버리면은 2y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가연아, 이걸 만족하는 y-값은? 다 얘기해줘야 돼. 맞아요. 1하고 2 이렇게지. 그러니까 이건 몇 개의 순서쌍을 찾은 거야? 2개. 그치? 2,1, 2,2. 자, 2개 찾았어. 자, 세 번째로 x가 이제 3일 때 생각해 볼게요. x가 3이야. x가 3이면 얘가 9가 되겠네요. 얘가 9가 돼요. 9가 넘어가니까 2y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y 값은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어. 그죠? 1밖에. 그래서 y 1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의 순서쌍을 더 찾아서 요렇게 된 거고요. 더 이상 있을까 없을까 이제? 없어요. x에다 4 집어넣는 순간 절대 안 나오지. 그래서 36가지 중에 만족하는 거 7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7이죠. 요렇게. 자, 또 153까지 질문 있나요? 154쪽에 4-1이요? 왼쪽에? 152쪽에 4-1. 오케이. 요거는 이거 엄청 강조했던 문제네요. 그죠?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 지민아, 적어도가 들어가면 뭘로 풀어라? 반대로 풀어라. 반대로. 그러면 적어도 한 문제는 맞는다. 의 반대는 뭐예요? 무조건. 뭐 어떻게 된다? 무조건. 무조건. 한 문제는 맞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문제는 맞는다라는 그 말 자체가 무조건 하나는 맞는다 이런 말이잖아. 그거의 반대가 뭐냐고. 반대. 맞아요. 적어도 하나는 맞춘다의 반대는 하나도 못 맞춘다. 다시 재훈아,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힌다의 반대는 뭐라고? 하나도 못 맞춘다. 모두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대는 모두 틀린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OX 퀴즈예요. 여러분, OX 퀴즈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도 맞출 확률이 얼만큼이지? 반반이죠. 반반. 그지? 2분의 1의 확률로 맞추고 2분의 1의 확률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세 문제를 풀었는데 세 문제가 다 틀렸어. 그럴 확률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있고 1번 문제가 있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있는데, 자, 1번 문제를 탁 찍었는데 틀릴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쵸? 맞을 확률도 2분의 1,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자, 2번 문제를 또 찍었는데 또 틀렸어. 틀릴 확률 얼마? 3번 문제 또 틀렸어.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세 개 다 틀리는 거잖아. 그럼 다 어떻게 할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얼마야, 미주야? 그치? 그렇다면 모두 틀릴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과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1에서 요걸 빼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150 그러면 4쪽까지. 154쪽까지 질문 있을까요? 5-1번 154쪽에 자, 요거는 재민이와 혜선이가 8층짜리 건물 1층에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두 사람이 각각 2층에서 8층까지 중 한 층에 내릴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얘네 둘이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재민이도 2층부터 8층 중에서 한 층을 골라서 내리고 혜선이도 재민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2층부터 8층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훈아, 재민이가 내릴 수 있는 층은 몇 가지? 이 층에서 8층까지 중 한 층에서 내린다 그랬잖아. 몇 가지 중에 고르는 거야 그러면? 7가지. 그죠? 그러면 재민이가 고를 수 있는 층은 7가지. 그러니까 재민이의 선택권은 7가지. 혜선이도 어때요? 혜선이도 똑같죠? 2층부터 8층. 자, 7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이 동시에 고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9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린다.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봐봐. 자, 재민이와 혜선이가 이제 2층에서부터 8층까지 중에서 두 층에서 내리는 거죠. 같은 층에 못 내리니까 뭐 재민이가 3층에 내렸으면 혜선이는 3층에서 못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2층부터 8층 7개의 층 중에서 2개의 층을 선택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요, 재민이가 내리는 거랑 혜선이가 내리는 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2개를 고르는데 순서가 이제 어때? 내가 3층 뽑고 5층 뽑는 거랑 5층 뽑고 3층 뽑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뭐라고? 자, 한 명은 재민이고 한 명은 혜선이죠. 재민이가 3층에서 내리고 혜선이가 5층에서 내리는 거랑 재민이가 5층에서 내리고 혜선이가 3층에서 내리는 걸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너 지금 아니라고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순서가 중요한 거죠. 응?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뽑는 거예요. 그럼 지윤아, 이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지. 7 곱하기 6. 맞아? 나누기를 왜 하니? 얘들아, 자. 몇 개 중, 예를 들어 5개 중에서 3개를 순서대로 뽑는다. 이게 먼저 배운 거야. 그죠? 이게 그냥 3자리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 5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 4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 3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 끝. 그지? 근데 5개 중에 3개를 순서와 관계없이 뽑고 싶을 때, 그때 밑에 붙는 거야, 지훈아. 5개 중에 3개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순서를 없애는 역할로 이게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 없이 뽑고 싶을 때 하는 거라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지금은 순서대로 뽑는 거니까 나누기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상황은 49가 전체 경우의 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가 4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분의 몇일까? 약분시키면 7분의 6이 되겠죠. 그쵸? 자, 혹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하고 싶지. 그러면 얘 뭘 찾아도 될까? 반대를 찾아도 돼. 반대를 찾는다는 건 서로 어때? 같은 층에서 내리는 걸 말하죠. 서로 같은 층. 이거는 찾기 훨씬 쉬워요. 그죠? 둘이 같은 층에 내린 거니까 2층부터 8층 중에서 층을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 그 한 층에서 둘이 같이 내리니까.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 7가지밖에 없어. 그럼 아까 전체 경우의 수가 49였으니까 49 중에 7인 거니까 7분의 1이 반대의 확률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1에서 빼면, 그치? 1에서 7분의 1을 빼서 7분의 6이다.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 맞니? 이런 문제였어요. 또 154가지 질문. 몇 번? 6-1번. 그 밑에 거. 자,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던질 때 우리 아까 3개의 동전 던지는 거 했죠?
앞 뒤. 그래서 몇 가지 썼지 아까? 8가지. 8가지 썼지. 그럼 지금 몇 개 던졌어? 4개 던졌어. 4개. 4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올까요? 12가지. 아니 4개 던지면 2의 4제곱이니까 16가지가 나와요. 자 16가지 어떻게 생길까? 앞 뒤 뒤앞 앞뒤 앞 뒤 앞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잘 써야 되고 2개짜리 2개짜리를 잘 써야 된다. 앞 뒤뒤 앞뒤 앞뒤 앞 그다음에 뒤 앞 뒤 앞 뒤 앞. 어떤 규칙으로 쓰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응이 앞에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점차 디귿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완전 역전이 된 거죠. 그죠? 됐어? 잠깐 났으니까. 아니야? 근데 왜 줘? 아니 그냥 써. 아니 써. 집에 갈 때 줘. 주식으로 쓰고자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앞, 뒤 여기 나올 차례죠, 그죠? 요거는 뭐 쓰는 거 순서 간단하지. 이응만 한 칸씩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마지막은 뭘까? 뒤, 그치? 자, 그래서 다 써보니 16가지 맞나요? 1가지, 4가지, 6가지, 4가지, 1가지잖아. 그죠? 다 더하면 16가지 맞네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적어도 하나는 뒷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반대를 상상을 해야 되고, 미주가 얘기해볼까? 적어도 하나는 뒷면의 반대가 뭐야? 뭐가? 뒷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죠? 뒷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그 뭐만 나왔다는 얘기예요? 앞면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 앞면, 이게 바로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의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민아, 지금 모두 앞면이 나온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오케이, 16분의 1이죠. 그럼 재훈아, 이 문제의 답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한 것? 반대를 구한 거잖아. 반대를 구했으니까 답을 찾으려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1에서 빼면 되지. 그럼 이렇게 빼면 얼마인데, 재훈아? 오케이, 16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여사건, 그러니까 반대로 푸는 문제, 중요한 문제야. 그럼 154까지 다 됐나요? 질문 없어? 다음 페이지 갈게. 155쪽.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확률의 뭐 덧셈 정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경우의 수랑 똑같이 바라보시면 돼요. A 또는 B가 일어난다.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경우의 수 구할 때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경우의 수를 둘이 뭐 했었죠? 더했었어요. 덧셈했었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곱했었고, 확률도 똑같아. 자, 밑에 문제 한번 봐봐. 1번 문제를 보면 흰 공 4개와 노란 공 8개, 빨간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 자, 재훈아, 전체 공이 몇 개인가요? (18개) 18개. 그 중에 흰 공이 몇 개야? 그러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 18분의 4. 약분시키면 9분의 2가 되겠고, 미주야,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빨간 공이 6개잖아요. 전체가 몇 개지? 18개. 그럼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8분의 6이죠? 약분하면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러면 3번 질문이 흰 공 또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그랬으니까 1번의 확률과 2번의 확률을 뭐 하란 얘기? 더하란 얘기. 더하란 얘기. 그러면은 18분의 1로 생각하면은 얘는 4였죠. 그리고 얘는 6이었죠. 이렇게 더하면은 18분의 10이 되니까 9분의 5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흰 공 나올 확률과 빨간 공 나올 확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이걸로 봐도 돼. 전체 공이 18개였는데 흰 공도 괜찮고 빨간 공도 괜찮다며. 그러면 흰 공의 개수와 빨간 공의 개수를 애초부터 더하는 것도 방법이죠. 둘이 더하면 10개 아니야. 그럼 18개 중에 10개니까 답은 똑같이 9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쨌거나 더하는 게 포인트죠. 더하는 거. 자, 넘어갈게요. 156쪽. 자, 156쪽 봅시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볼게요. 57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제목만 봐도 알겠죠?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란 얘기? 곱하란 얘기. 자, 바로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를 보면은 A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있고 B 주머니에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A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 자, 가연아, 몇 분의 몇? A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확률. 그러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요. 자, B주머니. B주머니는 5개밖에 없었죠, 공이. 그 중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재훈아, 몇 분의 몇? 재훈아, B주머니에 공이 몇 개 있어? 근데 그 중에 검은 공 나올 확률 5분의 3이죠? 자, 그러면 3번 질문은 A 주머니에서는 흰 공이 나오고, 자, 그리고 동시에 B 주머니에서는 검은 공이 나온다. 이 말이니까 이거는 1번의 답과 2번의 답을 뭐 하란 얘기죠? 곱하란 얘기입니다. 야, 이 페이지 곱하는 페이지잖아.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는 거. 그럼 곱하면은 10분의 3이 되겠네. 10분의 3.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로 가서요. 157페이지에서는 이번에는 연속하여 꺼낸다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뽑아내는 건데 이 뽑아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꺼낸 거를 다시 넣고 뽑는 방법이 있고요. 꺼낸 거를 다시 넣지 않고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낸 거를 다시 넣고 뽑는 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뭐라 그러죠? 뭔가 뭐 망가졌던 거를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려놔. 복구 비슷해. 복구랑 비슷해. 복원이란 말 쓰죠. 복원. 그치? 복원 추출 그러면 복원 추출. 자, 한 명이 뭔가를 뽑았어요. 뽑은 다음에 이거네 보고 나서 다시 어떻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뽑는 거예요. 이게 복원 추출입니다. 그러면은 2번은
복원을 하지 않고 뽑는 거예요. 그럼 앞에다 무슨 글자를 하나 붙이면 될까? 하지 않는다. B를 하나 붙여요. 비복원. 복원을 하지 않고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딱 뽑아가지고 보고서 빨간색이네 하고 빨간 공을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뽑을 때 앞 사람이 뭘 뽑았느냐가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제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밑에 문제를 볼게요. 3번을 보면 노란 공 6개와 초록 공 4개가 있어요. 자, 재훈아 전체 공이 몇 개니? 10개지. 그러면 한 번만 딱 뽑았을 때 첫 그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공 하나 딱 뽑았을 때? 10분의 6, 5분의 3이죠. 그지? 그러면 봐봐. 자, 두 번을 꺼냈죠. 두 번을 꺼냈는데 두 번 다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근데 1번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어요. 복원이에요. 복원. 그러면 이때는 처음 뽑는 거랑 두 번째 뽑는 것에 차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성현아? 복원을 해놨어. 그럼 처음 뽑는 거랑 두 번째 뽑는 것의 결과가 같겠죠. 자, 처음 딱 뽑았을 때 노란 공 나올 확률은 얼마야? 약분시키면? 그러면 두 번째 꺼냈을 때 노란 공이 나올 확률도 첫 번째 거랑 어때? 같은 거예요. 그러면 5분의 3이 두 개 있는 거죠. 그지? 그럼 이 5분의 3 두 개를 더할래요? 곱할래요? 곱해야 돼. 그죠? 왜? 첫 번째 뽑았을 때도 노란색 공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도 노란 공이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곱하는 게 맞고 그럼 25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서 비복원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지민아, 일단 비복원도 맨 처음 뽑았을 때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약분하면 5분의 3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첫 번째 뽑은 친구가 노란 공을 하나를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맞지?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 주머니 안에 상황이 바뀌었네. 그지? 주머니 안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노란 공이 몇 개로 줄었어요? 5개로 줄었어요. 하나 줄었고 초록 공은 어때? 그대로 4개가 들어있는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사람이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훈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뽑았을 때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 요 상황에서 뽑는 거니까 9개 중에, 그치? 9개 중에 노란 게 5개니까 9분의 5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번에도 5분의 3과 9분의 5, 이 둘은 뭐 해줘야 될까요? 더해 곱해. 곱하는 거죠, 이것도. 그쵸? 네. 그러면 5 나눠지고 이거 약분시키면은 3분의 1이 되겠네. 그러니까 복원하는 경우랑 복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 결과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꼭 복원을 하는 건지 복원을 안 하는 건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치? 자, 이런 것이 이제 추출입니다. 뽑아주는 거죠. 자, 넘겨볼게. 158페이지 볼게요. 자, 158페이지에 1번을 보면 어느 스마트폰 어플에 4가지 캐릭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했다. 뭐 그런 거 뭐 라이언 또 누구 있죠? 피치? 뭐 하여튼 그런 캐릭터들의 선호도를 인기도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중에 한 명을 택할 때 그 소비자가 B 또는이야. 또는 중요하지. 또는이 들어갔으니까 뭐 하라는 거? 곱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한 명을 딱 뽑았는데 그 소비자가 B라는 캐릭터를 골랐을 확률은 얼마예요? 이거 퍼센트니까 분모에 얼마 깔아야 돼? 100분의죠. 그러면 B를 골랐을 확률은 100분의 44야.
자, 그 다음에 C를 골랐을 확률은 얼마예요? 100분의 25야. 자, 그럼 우리는 B 또는 C를 골랐을 확률인 거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요. 그럼 100분의 몇이야? 69겠죠. 약분시킬 것도 없고요. 그냥 100분의 69가 그대로 답이겠다. 그치?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는 게 포인트죠. 더하기를 하는 거. 자, 내려가서 2번은 승호와 보라가 놀이동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승호와 보라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요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두 사람이 놀이동산에서 만나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나 들어봐. 얘네 둘이 놀이동산에서 만나려면은 승호 또는 보라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승호 그리고 보라가 동시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어떤 게 맞아? 2번이 맞죠, 그죠? 만약에 두 명 중에 한 명만 약속 지키면 못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만난다라는 것은 승호와 보라가 모두 약속을 지킨다고요. 이거는 이 4분의 3의 확률과 3분의 2의 확률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야, 이게 과학을 못해서 못 푼 사람도 있더라고. 이 회로도를 보고 선생님 이거 언제 전구에 불이 들어오나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불이 들어오려면 어때야 되지 얘들아? 그럼 이것도 내가 두 가지로 말해볼게. 자,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은 여러분 그건 알죠? 스위치가 닫혀 있다는 게 뭐야? 요렇게 된 게 닫혀 있는 거죠. 요렇게 돼야지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전구에 지금 불이 들어오려면은 재훈아, 내가 두 가지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맞나 들어봐. A 또는 B 스위치가 닫혀 있어야 된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A 스위치와 B 스위치가 모두 다 닫혀 있어야 된다. 어떤 게 맞아요? 당연히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은 전류가 흘러갈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길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A, B 스위치가 모두 닫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므로 A 스위치가 닫힐 확률과 B 스위치가 닫힐 확률을 가연아 우리는 어떻게 할까? 더할까 곱할까? 그치,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동시에 닫혀 있어야 되니까 곱한다. 그치? 네,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약분시키면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8분의 1은 지금 뭘 구한 거죠? 불이 들어올 확률이에요. 들어올 확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들어오지 않을 확률입니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불이 들어올 확률을 어떻게 해야 답이다? 1에서 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얼마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치?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은 8분의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직접 불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반대로 푸는 게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159쪽으로 가서 자, 159쪽에 4번. 자, 이거는 A 주머니에는 흰 거 3개, 검은 거 2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거 4개와 검은 거 하나가 들어있는데 A, B 두 주머니에서 하나의 구슬을 꺼낼 때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 그거 잘 나눠서 풀어야 돼. 자, A 주머니와 B 주머니가 있는데 자, 만약에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왔어. 그러면 B 주머니에서는 뭐가 나왔어야 돼요? 검은 게 나와야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이기 때문에 A에서 흰 게 나왔으면 B에서는 검은 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니? A에서 검은 게 나오고 B에서 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지훈아,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뽑힐 확률이 얼마지? 5분의 3이지. B 주머니에서 검은 구슬이 뽑힐 확률은 얼마지? 5분의 1이지.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5분의 3과 5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지금 봐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A 주머니에서는 흰 게 나오고 B에서는 검은 게 나오는 거지. 또는이야, 그리고야. 뭐라고? 그리고죠, 그리고. 그리고라는 건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그럼 일단 곱하면 얼마야? 25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내려가가지고, 자, 지민아, A 주머니에서 검은 거 나올 확률, B 주머니에서 흰 거 나올 확률. 자, 역시나 또 5분의 2랑 5분의 4를 어떻게 할까요? 곱해요. 곱하면 얼마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미주야, 25분의 3이랑 25분의 8 두 개 나왔잖아. 이 두 가지는 더하는 게 맞을까, 곱하는 게 맞을까? 뭐라고? 곱한다고? 봐봐. 자,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 1번의 상황과 2번의 상황이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A 주머니에서 흰 거 나오는 거하고 B 주머니에서 검은 거 나오는 거는 같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내가 A에서도 하나 뽑고 B에서도 하나 뽑으니까. 근데 A에서 흰 거 나오고 B에서 검은 거 나온 것, 그거랑 A에서 검은 거 나오고 B에서 흰 거 나온 것, 이 두 가지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니? 내가 A 주머니에서 지금 구슬을 하나 뽑아요? 두 개 뽑아요? 구슬을 몇 개 뽑지, 비주야? A 주머니에서? 하나 뽑잖아. 근데 이거와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고요. A 주머니에서 흰 것도 나오고 검은 것도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네 둘은 곱하는 것이 맞고 얘네 둘도 곱하는 것이 맞는데 마지막에 이거하고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더하는 게 맞다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 둘은 더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치? 요거는 더해준다. 자, 그래서 더하면 답은 얼마야? 25분의 11이 되겠고, 요게 그러면 답이죠. 그쵸? 이런 구조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더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볼게요. 5번은 승현이가 앞면에 요런 그림이 그려진 카드 3장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다시 넣었네. 재훈아, 복원을 했네, 안 했네? 복원을 했어, 안 했어? 복원이 뭐냐? 되돌려 놨잖아. 다시 넣었잖아. 그치?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카드의 그림이 같을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승현이가 지금 1차로 한 장 뽑고 2차로 한 장을 뽑잖아. 그러면 1차로 만약에 하트가 나왔어? 1차에 하트가 나왔으면 2차에도 뭐가 뽑혀야 돼요? 이때도 하트가 뽑혀야 되죠. 그래야지 두 카드의 그림이 같은 거잖아. 지훈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자, 두 번째 경우 1차에서 이게 뭐지? 스페이드라 그러나? 스페이드가 뽑히고 2차에서도 스페이드가 뽑혔어. 스페이드가 뽑혔어.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1차에서도 다이아가 뽑히고 2차에서도 다이아가 뽑히는 경우가 있겠죠. 맞니? 자, 그러면 가연아, 1차에서 하트가 뽑힐 확률이 얼마야? 그리고 복원을 다시 해놨기 때문에 2차에서 하트가 뽑힐 확률도 어때요?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 밑에도 전부 똑같죠? 다 3분의 1씩이지. 다 3분의 1씩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3분의 1과 옆에 있는 3분의 1, 이 둘은 지금 서로 뭐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와 얘는 더해야 되는 상황이야? 곱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 봐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1차 시도에서 하트가 나왔지. 그리고 2차 시도에서도 하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두 번의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금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곱해. 9분의 1. 자, 밑에도 마찬가지. 얘도 9분의 1, 얘도 9분의 1.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9분의 1 세 개. 이 세 가지는 서로 뭐 하는 게 맞아? 이건 더하는 게 맞는 거지, 마지막에는. 그치? 1번, 2번, 3번이 같이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더하는 거다. 그러면 더하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 6번.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4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16개의 제비 중에 영신이가 하나 뽑고, 그리고 화영이가 하나 뽑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뽑은 제비는 다시 안 넣어요. 재훈아, 복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자, 그럼 맨 처음에 영신이가 화영이만 당첨될 확률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신이는 꽝을 뽑아야 되는 거야, 꽝.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은 화영이만 당첨을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찾고 싶은 상황은. 그러면 성현아, 영신이가 지금 16개 중에 하나를 딱 뽑았는데 그게 꽝일 확률이 얼마야? 16분의 12. 그렇지. 16개 중에 당첨이 4개니까 나머지 12개가 꽝이죠. 그럼 16분의 12 약분시키면 4분의 3이 꽝일 확률입니다. 자, 근데 잘 봐봐. 영신이가 그러면 꽝을 하나 가지고 갔죠? 맞나요? 그러면 화영이가 뽑을 때는 이 맨 처음 상황과 달라졌겠죠? 자, 전체 제비는 몇 개? 전체 제비는 15개고요. 그 중에 당첨 제비가 몇 개 있는 상황? 4개. 여전히 4개 있는 상황이죠. 영신이는 꽝을 가져갔으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요 상황에서 지금 화영이가 당첨을 뽑는 거예요. 몇 분의 몇이야? 15분의 11. 당첨을 뽑아야 돼.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영신이는 꽝을 뽑고 화영이는 당첨을 뽑는 거니까 두 개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네. 그러면 4분의 3과 15분의 4를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곱해주면은 5분의 1 이게 나올 거다.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숙제는 그 뒤에까지 얘들아. 우리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인 거 알죠? 빨간 날이야, 다음 주 월요일도. 그지? 그래서 이 숙제는 언제까지냐면 수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워크북은 91부터 94까지 이렇게입니다. 수요일까지니까 좀 나눠서 하셔야 돼요. 좀 많아. 자, 그리고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워크북 88부터 90까지. 자, 여기만 얼른 다 부르고 넘어갑시다. 자, 88쪽 부를게요. 자, 88쪽. 자, 88쪽에 1번에 15분의 2, 5분의 1, 5분의 2, 15분의 4. 2번에 8분의 5, 0, 1. 3번에 36분의 1, 0, 1. 4번은 5분의 2, 11분의 9, 12분의 11. 5번에는 8분의 7, 4분의 3. 자, 89쪽 부를게요. 6번에 2번, 7번은 5분의 1, 8번은 10분의 3, 9번은 18분의 1, 10번에 2번, 11번에 1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번에 5번, 15번에 1, 16번에 3번, 17번에 5분의 3, 18번은 12분의 11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도장 잘 받고 가세요. 수고했어요.